독선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영화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7월 15일 금요일경마 부산 경남경마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딱 말하고 나가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이 쫙 나가야 되는데 적중한 게 없어. 승부음이 다 틀렸어. 쓰레기가 돼갖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없네. 토요일과 일요일 나는 좀 곧잘 했는데 와 금요일날 완전 쓰레기가 돼버렸네. 근데 방송의 내용에 질만큼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뭐 승부용도는 틀렸지만 오픈을 해드렸던 방송의 마번들은 거의 다 적중을 떨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 또 못하는 날도 있고 뭐 또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난 부산이나 제주 이것들은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진짜. 짜증나.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뭐 부족한 거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이번 주에 대상경주 하나 있어요. 무늬만 대상경주지. 이 오픈경주입니다. 원래는 시상적으로 말하면 오픈경주고 상금도 큰데 서울에서 치러져요. 근데 서울말은 단 한 마리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주도 있네. 오픈경주인데 난 처음 겪는 일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서울에 3세 대표마도 있죠. 뭐 유니버셜러리라든가 아니면 태화등급 이런 마표들이 전부 다 출사표를 안 던졌어요. 파워블레이드와 오똑오똑이 이 경주거리가 2000m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꼈겠죠. 또 워낙 강자들이다 보니까 뭐 나가면 뭐 들러리 쓰기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좀 짜증 났겠죠. 하지만 보는 관객의 입장,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경마장에 마표들이 출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그래도 경주에 박진감이 넘치는 만큼 볼거리가 새로 생겼다는 거. 일요일날 경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그 대상경주도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덕분에 부산에 있는 애들이 싹 다 올라왔죠. 용군이 없고 혁명이 없고 이쿠야스 없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부산벌에 남아있는 뭐 서승훈이라든가 파울로 얘는 왜 파울로나 보내냐? 얘들은 어디 가서 뭐 딴짓거리 하나 봐. 요즘 입상비 낮아갖고 거론하기 싫은데 말은 많이 타요. 요즘에 떠오르는 태양이죠. 사토시 기수도 많이 타고 있고 뭐 성경현 뭐 오경환 뭐 김동영 그래도 뭐 승훈이가 제일 많이 타 말은 솔직히. 이런 그 혜택을 보는 기수들한테 인기마들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옥석을 많이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뉴스를 좀 보다가 뉴스 본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다가 KTF의 김상현인가? 야구 선수라고 하더라고. 난 야구를 안 좋아해요. 걔가 뭐 KTF의 거의 간판이라며요. 걔가 뭐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진행하는 여자한테 들켜갖고 선수 생활을 지금 못하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차 안에 앉아있어. 그 음란 행위라는 게 뭘까? 그 뭐 뉴스에서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뭐 딴 거 있겠어? 뭐 딸딸이 쳤겠지? 차 안에서? 그잖아요. 그 지나가는 여자가 그걸 본 거야. 눈이 마주친 거야. 저 개새끼 봐라? 그리고 신고해버린 거야. 그거 좋아, 거기까지는. 음란 행위를 했으니까 병신 꼴값 떨고 차 안에서 딸딸이 쳤으니까 벌금 주고 끝내면 돼. 경범죄로 해서 뭐 그 여자한테 뭐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뭐 그렇다고 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내 새끼가 어디가 딸딸이도 못 쳐. 그잖아. 딸딸이 나도 쳐. 걔만 쳐. 여러분들은 안 쳐 딸딸이.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 딸딸이 쳤다는 그게 문제겠지. 좋아. 그럼 내 고추 가지고 내가 딸딸이 쳐서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인정했어. 그럼 벌금 주고 끝내면 되지. 걔 야구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선생활을 중지시켰죠 지금. 출전도 못하고 뭐 KTF의 간판이라는데 평생 야구로만 헤쳐먹고 사는 애가 딸딸이 한번 쳤다고 선생활에 쫑났네? 개판인 거지. 무슨 공인이라고. 연예인들 무슨 사고 터지면 맨날 그러잖아요. 공인이 그럴 수 없다. 걔들이 무슨 공인이야?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 걔들이 어디 가서 섹스 비디오를 하고 매니저하고 떡을 치든 아니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원나잇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박유천이가 룸사롱 가갖고 여자애랑 떡을 치든 돈을 주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우리랑. 공인이니까 죄송하대. 짐이 아유 쌍욕 나오려고 그래 진짜.
앵간히들 해. 사람들 뭐 마녀 사람도 아니고 병신 만들고 있어 왜? 그럴 수 있잖아. 아 뭐 백지영에는 뭐 섹스 비디오 없었어? 어? 오영경이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다 파란만장했었지만 다 먹고 살아. 평생 야구만 하는 새끼를 갖다가 딸딸이 한번 쳤다고 어? 선수생활 쫑치게 만들어? 그걸 보면서 참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공인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데 경마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걸고 배팅을 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배팅 때문에 내가 집이 거덜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물질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저 안 가잖아. 뭐 땡기고 걔는 빠라고. 그럼 얘네들은 경마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인 아니야? 기술생활을 박탈해버릴까? 그럼 뭐 열심히 탈려나? 땡기는 조교사한테는 조교사 면허 정지 2년. 그리고 채찍 놓치는 기수한테는 벌금 1,000만 원. 이러면 채찍 절대 안 놓치. 채찍을 아마 여기 철사줄을 꽁꽁 묶을 거 손에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난 딱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허구한 날 당하고 있는 이 경마도 소위 말하면 경마 팬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마 팬들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걔들 다 돈 누가 주겠습니까? 상금이나? 우리가 열심히 배팅해갖고 이뤄주면 걔들 상금 주고 조교했다가 조교수당 주고 다 줄 거 아닙니까? 정작 걔들은 경마 팬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 물론 열심히 하는 조교사도 있고 기수도 있습니다. 왜 전부 다 그렇진 않죠. 소위 몇몇 사람들 때문에 모두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가 좀 틀렸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경마장에 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속도 좋고. 근데 저도 쌍욕 나와요. 그 사람들 많은데 쌍욕합니다. 나하고 친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수들이 그건 상관없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짓거리를 할 때 보면 너무 짜증나죠. 그런데 또 아무 일 없듯이 또 뭐 다음 주가 또 흘러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 또 경마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막 복수의 칼날을 갈죠. 경마장의 격언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빼먹었던 인기만은 한 번 더 빼먹어야지 이걸 들쳐먹는다. 그래야 된다. 왜? 재결실이 안 걸려가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격언이죠, 사실. 그래서 한 번 무너졌던 인기마가 다음 경주에 반드시 선전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한 번 더 빼쳐먹으면 덜 욕먹잖아. 지난번에 빼먹은 게 아니니까. 반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마장의 격언이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죠. 참 세상이 제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고추 가지고 내가 딸딸이 쳤다고 여자애가 고소해갖고 내 직업을 뺏기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옳다는 게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적당히 해야지. 걔 내내 훈련은 동계훈련하고 이번 시즌만 기다리면서 야구만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지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딸딸이 한번 쳤다고 병신 만들어 놈이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확정인지 아닌지 나도 뭐 언뜻 지나가는 그 굵기만 봐서 모르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녀 사냥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언제나 쓰잘데가 없는 얘기 시작하는 한동안의 방송이기 때문에 뭐 놀라셨다면 원래 19금 방송이야. 뭐 떡치고 딸딸이 치고 뭐가 잘못된 얘기야? 내가 한 번 더 얘기해줘. 자지와 보지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이렇게 언뜻 자지보지란 말을 쉽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자지나 보지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에 그 이항복, 퇴계 이항 선생의 제자였던 이항복이가 퇴계 이항 선생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여자들의 거시기를 왜 보지라고 합니까? 퇴계 이항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걸어다닐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여자들의 거시기인데 걸을 보에 감출장에 갈지자, 그래 보장지라고 부르고, 남자들의 자지는 앉아있을 때 감춰진다고 해서 앉을 좌에 감출장 갈지자를 쓴다 해서 좌장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이황 선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항복이라는 제자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여자들의 보지는 보장지라고 불렀고 남자들의 자지는 좌항지인데 와전이 되면서 자항지, 자지로 줄여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중국말에서 어원이 나와서 그게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비속어처럼 보지자지가 나쁜 말처럼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만 영어로 패닉스 하면 자지 아니야? 뭐 그건 나쁜 말 아니냐? 우리가 뭐 좀 유식한 말로 뭐 음경, 음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자찌보지라고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좀 유식해 보이려고 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쓰지만 제 방송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러한 경마에 대한 것들을 풀어낼 때 보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하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이 인기만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면 저 역시 뭐 양아치겠죠. 갑자기 뭐 얘기가 딴 데로 흘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빙빙 돌려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리고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제 방송이 좀 여러분들한테 듣기에 귀에 좀 거슬리고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좋은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아씨, 이 KTV 김상현 때문에 그래. 괜히 또 그 새끼 때문에 열받아갖고. 난 걔를 몰라. 걔도 날 모르겠지. 어떻게 알겠어. 어쨌든 간에. 이제 어디 가서 함부로 딸딸 치면 안 되겠어. 한번 골로 갈 수가 있겠어. 하긴 뭐 난 공인이 아니니까.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다 경주풀이 언제 하겠어. 자,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 7월 15일 경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죠. 추천 경주입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4, 5, 8, 열 좀 적어놓으십시오.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제주경마 2경주와 6경주. 우리 딸내미 병원에 있습니다. 뭐 허건날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저 이번 주에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희귀병이라 했잖아요. 희귀병한테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문자 신청 많이 문자 LS 동시다발적으로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언제나 국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들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뭐 내 딸 아픈 건 잘못은 아니잖아. 나 돈 필요해 지금 이번 주에 병원비 내야 돼. 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돈값어치 해야죠.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실 테니까 돈값어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확실하게 오픈해 드리면서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12마리 앞에들 출전해요. 천마타이의 경주, 이세마 앞에들의 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가 상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든 출전을 하려고 막 주행검사 보고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그 와중에 실전을 치르고 마필이 한두 마리가 있죠. 4번 마 퍼스트선, 그리고 7번 마 아름다운 예침, 10번 마 제니스 카운티. 이 4번, 7번, 10번이 모조리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도 실전을 치러본 마필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경마의 시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이 4번, 7번, 10번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입상도 하고 착순도 들어오고 순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겠지만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별로 영향가 없는 마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이게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이다 보니까는 기존에 실전을 뛰었던 4번, 7번, 10번에 대한 인기도가 집중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전을 뛰었던 3번 퍼스트선 한번 볼까요? 이거 주행검사 때에도 그러더니 데뷔전도 똑같아요. 앞이 들리죠? 그러면서 늦발을 했고 주행검사 때. 그러고 나서는 직선에서는 나름 걸으면 보였어요. 그래도 실전에서는 이게 될까? 이런 반신반의를 했었죠, 사실. 그런데 자, 6월 17일 데뷔전 한번 봅시다. 여전히 발주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발주가 약간 들리는 모습에 늦발을 했었고요. 이 마필이 선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후미권에서만 경주를 치르다가 코너를 돌면서 인코스를 파고들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열립니다. 길이 기가 막히게 열리면서 이 마필이 가장 인코스, 펜스에 붙어 나오면서 거리를 많이 줄였죠. 그리고 나서는 직선으로 해서 채찍을 대면서 먼저 치고 나왔고, 걸음으로는 버티는 걸음이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올라왔던 이용마 니체라든가 팔마 제니스카이
제니스 카운티 이번 경주에 뜨는 10번 마필이죠. 이 마필들에게도 덜미가 잡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서송웅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요. 실전도 치러봤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지 한번 쫙 펴봤어. 지난번에 데뷔전 때 1분 2초 5로 입상했어. 이거 좋은 말인가 보다. 이거 놓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마 퍼스트선은 분명히 이번 경주에 선두권에 가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선의권의 전개가 못 될 수 있습니다. 발주가 또다시 고질적으로 병을 보일 수 있고요. 만약에 선의권에 무리해서 가담을 한다 그러면 직선 결선 전방에서 탄력이 무뎌질 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사마 퍼스트선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충막감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7번 아름다운 외침은 괜찮냐? 이거는 더 쓰레기죠. 최유격 게이트에서 밀고 나와서 발주도 매끄럽지 않고 기대는 모습을 보였었고 중위권 가담하고 얼레벌레 채찍대다 보니까 올라온 거예요. 김남성 기수. 전 남성이 자체가 믿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마필도 좀 어부지리 격이죠. 워낙에 상대가 좀 약하기도 했었고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올라왔었기 때문에 크게 믿어 안 가고. 15번 제니스 카운티는 그에 반해서는 괜찮았었습니다. 어떤 면이 괜찮았었냐면 자, 이마필이 3번 퍼스트선과 함께 데뷔전을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외곽 게이트였죠. 8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게이트 이탈을 하고 안쪽으로 한번 쳐다보니까 우르르르 몰려 나오는 거야. 내가 이거 좆되겠는데? 자리 못 잡겠는데? 자리를 못 잡으니까 애다가 어떻게 땡겼죠. 그리고 나서는 중위권에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코너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올라왔던 거입니다. 자, 조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채찍을 내니까 다시 한번 걸음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끈끈한 근성, 채찍 반응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자, 분명히 직선에서의 탄력은 3번 퍼스트선보다 이 10번마 제니스 카운티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번 제니스 카운티가 조금 더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다면 퍼스트선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겠다 했더니 지질이 복도 없이 뽑았는데 10번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앞으로 향후의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3번 퍼스트선보다 10번마 제니스 카운티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1경주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잡아왔는데 2, 3화 경주 데뷔전 치르는 경주를 네가 쓰잘데기 없이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번이나 부르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말이 많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주들에 대해서 이 마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대한 발전 가능성. 나 이거 해봤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봤자 나한테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를 인정해 주실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신마 경주니까요. 무리하게 배팅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어린 마필들인데 지들이 똥인지 간장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뛸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치고 넘어가세요. 대충 치고 쫑 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마 경주는 유난히 좀 설명 많이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다 재산입니다. 이게. 이 마필들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1전, 2전, 한 달 후에 또 나올 거고 한 달 후에 또 나오면 여러분들이 킵해 놓으세요. 그러다 나중에 써먹으시면 돼요.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자잘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요걸 먹을까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좋았던 마필이 어떤 마필들이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살레나의 마필이 2번마 세기강자입니다. 자, 이 마필은 5월 21일 날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되죠. 발주도 들리고 후미권에서 연신 제가를 불리는데 말이 안 뛰어. 니네 밀어라. 나는 세상 모르겠다. 이러고 안 뛰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방에서는 바로 거세를 단행합니다. 네, 거세했습니다. 연필. 그래서 5월 22일 경주 이후에 거세를 한 다음에 6월 18일 불과 몇 주 안 돼서 다시 주행 검사를 보죠. 언제 그러냐 한 듯이. 기습적으로 밀고 나와서 선두권을 나서니까 역시나 선두권에서는 채찍을 냈을 때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만 걸음발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세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안쪽 게이트에서 이번마 세기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은 단 하나죠. 선행이죠. 발이 이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간다고 한다면 이 마필이 거세한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 관심은 좀 가는 마필이고요. 동그라미 해놓고 있습니다. 3번 아델의 몸도 솔직히 좋았어요. 선두권 가담도 어렵지 않은 모습에 채찍 반응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나름 가능성은 있는데 뭔가가 좀 자세가 좀 어긋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원말 리사는 도입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에 도입이 되긴 했지만은 탄력은 상당히 빠릿해요. 이거는 꼭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차기 경주에서는 한 번 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 바로 이 9번마 골드 플랑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상당히 빠르고 또 제갈에 물려봤을 때 탄력도 상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 마필이 굉장히 착수가 있어 보여요. 특히나 단거리 경주라고 한다면 굉장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골드 플라잉이 이번 경주 비록 데뷔전이라 하더라도 충막감을 한번 놓고 동행을 해보고 싶고요. 실버 최강 드라이버도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채찍까지 동반하고 밀고 합격이긴 한데 약간은 좀 뭐랄까요, 능력상으로 좀 밀리는 느낌이고, 실버 영광의 컨트리 이건 좋았습니다. 솔직히 순발력도 있고, 다만 이제 12번 게이트를 뽑았다는 게 하늘의 운이 따라주지 않은 건데, 마필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2세마 경주 3천만 원 상금 주는데 미쳤다고 안 때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좀 더 2번, 9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필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부상력마 1경주 막권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골드 플라잉을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9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2번마 세계강자 안쪽 게이트를 포진하고 있죠. 9번 놓고 2번 막권이고요. 자, 9번을 놓고 4번, 10번, 12번 이 세 마리 마필은 다 본전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9번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4번이 대가리로 팔리면서 인기를 주도할 거예요. 절대로 3번 퍼스트선 놓고 하지 마시고, 퍼스트선이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마필이 억지로 해서 이번 경주 입사기를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분명히 다음 경주에 부러집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9번마 골드 플라잉을 놓고서 2번마 세계강자 쪽으로 원팀 바권, 그리고 9번 놓고 4번, 10번, 12번 영마필들 방어하면서 1경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야, 무지하게 길었다 1경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내가 공짜로 이렇게 주잖아 이거. 자, 2경주입니다. 부상경마 2경주고요 9마리 앞필들. 정말 하기 싫더라고 이거. 막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보는데 이 뭐 개떡 같은 변종을 만들어 놓고 해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인기를 끄는 마피들은 2번, 8번, 9번, 6번 아닌가요? 28690인 것 같은데 2번 한번 봅시다. 바운드 킨즈 주행검사 때도 자세가 이상했고 이게 서있죠 얘가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6월 17일 날 경주에서도 뭐 팔리지도 않았어 이건. 그러고 나서는 주의를 받죠. 이 전 구간 머리를 들면서 주행을 했다 그래서 주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인기맘이다. 왜? 조개 때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개 때 모습을 보면 마필의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았었고 밀어주자 고개도 안 쳐들고 잘 뛰었죠. 자, 이 마필은 6월 17일 경주 이후에 장구를 신청합니다. 계란형 큰고리 제갈과 망사 눈가면 이렇게 신청하면서 과연 이 장구의 효과 때문에 마필이 실제로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모래를 쳐맞지 않아서 고개를 쳐들지 않는 것인지 나도 장담할 수는 없죠. 솔직히 실전을 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데뷔전 때의 모습은 분명히 모래를 맞고 뛰는 경주였었고 이번 경주는 워낙에 말들이 쳐느리고 개똥말들만 나누다 보니까 이번 게이트에서 심하게 밀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타는 말이 좀 악벽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모래를 맞으면 고개를 쳐두고 몸을 틀어. 어떻게든 모래를 안 맞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작전은 딱 두 개죠.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모래를 가장 안 맞을 수 있는 외곽으로 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게이트의 여건상 이 바운드 킨즈는 조기 때부터 그랬었고 게이트 여건상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팔리는 거고요. 솔직히 이 앞에 선행 실패하고 고개 또 쳐들고 있으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냥 꼴찌입니다. 이거는 3번, 4번, 5번 뭐 보여준 게 없고요. 6번 다이나믹 디바는 안 그렇습니까? 이 앞에도 6월 12일 날 실전을 치를 때 보면 전 구간 머리를 높게 들고 주행을 하면서 주행 불량으로 주행 재건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18일 날 주행 재건을 받았고요. 7월 3일 날 실전에 나와서 인기를 끌었지만 여전히 걸음발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선행이죠. 이번마 바운드 킨즈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디바도 역시나 고개를 드는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마필 다 선행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릴 똥말 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거지 2번과 6번은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뛰어봐야지 하는 거죠. 8번 레디형 명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조개 때 모습 보면 엄청납니다. 정말 잘 뜁니다. 그렇게 잘 뛰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에 나가면 걸음이 안 나옵니다. 사람 맨날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마필이 인기는 계속 끕니다.
자, 그래서 이마필은 결국은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3월 25일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3월 26일날 바로 했죠. 고민했겠지, 조계사도. 3월 25일날 경주 뛰는 거 보고, 그때는 인기 많았었거든요. 야, 뛰는 거 보고, 저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야, 잘라! 바로 3월 25일 경주 다음날 얘는 질질 끌려가서 잘리게 됩니다. 3월 26일날 거세를 단행하게 되죠. 3개월간의 공백기가 있고, 좀 나아졌겠지 하고 연습 주행하는 걸 봤어요. 연습 주행도 개판이야. 열심히 밀어 제끼고, 재주행 검사를 받았던 마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예대형 명운의 입장에서는 발주를 늦발하고 직선에서 얼레벌레 채찍 까 뒤집고 해서도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거세를 하고 부담량도 57kg 불리한 중량을 짊어지긴 했지만 8월 레드형 명운은 그냥 버릴 수 없는 인기마가 돼버린 거죠. 실전에서 강력 가능성을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기쁨은 또 어떻습니까?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이번 경주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세인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1경주에 나가지 않았죠.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순발력도 있는 모습에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두권을 가담을 하면서 의외로 탄력은 나오는 모습. 제가 워낙에 말이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쁨이 2번, 6번 중에서 악착같이 선행을 받으려고 하겠죠. 선행을 나가면 그 옆구리에서 가장 최적의 전개가 보장된 우리 기쁨이 비록 1200m에 도전하게 하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8말 레디형 명운을 정말 놓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앞에 축으로 놓고 싶지 않지만,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만을 놓고요. 8번을 놓고 저는 9번 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2번, 6번도 검증된 거 없고, 9번 마필도 검증된 게 없는데, 입장은 다 똑같다고 봐요. 그나마 전기가 좋기 때문에 8번 놓고 9번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8번을 놓고 2번과 6번을 방어하면서 이번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고요. 9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하나 나오죠. 또라이죠, 또라이. 1번 막 게르만 전차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이마필은 좀 사연이 있죠. 2015년도에 5월달에 올줄리 마방으로 도입이 돼 있는데, 2010년 4월달에 안우성 마방으로 마방을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행검사를 치렀고요. 중속도 나쁘지 않았었고 경쟁력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7월 1일날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여줘서 7월 1일날 인기마로 배당판에 바람이 엄청 불었었죠. 괜찮습니다. 이 선의권에 가담을 하면서 선두권을 괜찮게 나갔어요. 선의권에서 꿋꿋하게 경주를 펼치고 코너 돌아서도 괜찮았는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코너로 돌면서 흙탕물이 모여있는 데에서 선두권을 못 잡겠단 말필이 흙탕물이 튀어서 흙물의 가리를 엄청 맞아버리니까 갑자기 말이 서버리는 거야.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말을 밀어도 안 나가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있는 거야. 가만히. 채찍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 말새끼가 무슨 폐출혈이 났나, 무슨 쥐랄 연병이래 이러고 한참을 싸봤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 최시대 기수밖에 이건 모르는 거겠죠. 야, 그래도 말을 인기를 끌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타야지. 말을 그따위로 타. 이 병신. 아유, 정말 짜증나네.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탔어요. 제게에서도 별 제재가 없었죠. 전혀 성의 없게. 난 무슨 말에 무슨 질병이 생긴 줄 알았어. 무슨 마체 이상을 느껴서 기수가 정지시킬 수 있는데, 물론 최시대 기수가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잘 모르지, 내가 그날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육안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데뷔전은 개차만 같이 치르고 이번 경주가 2전째의 경주입니다. 자, 장구를 바꿨죠? 혀권을 묶어버렸습니다. 혀 보증권을 묶어버리고 나왔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단독 선행이죠.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다 외곽에 있는 것 같아서 순발력이 없죠. 이제야 좀 제대로 모래를 안 맞고 뛰어올 수 있는 편성. 또 앞에서 흙탕물 틀 일이 없잖아. 또 서소금 빠다가 이러한 기회에 이걸 안 밀고 나갈 일은 없죠. 그래서 1번 마필은 검증은 돼봐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유리해졌고 조개 때문에 나쁘지 않아서 충막감을 놓고 싶고요. 이번 청마대장군은 20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이 끝입니다. 어떻게? 매번 그렇죠. 매번 뭐가 그렇냐? 매번 바닥에 있다가 계속 올라옵니다. 직선에서. 한 300m 남겨놓고 엄청난 스피드를 보입니다. 그리고 3착입니다. 그리고 3착, 4착. 어쩌다 운 좋아 들어온 게 2착이에요.
결정력이 없는 거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똥말이라고 하죠. 근데 이 똥말한테도 정말 쥐구멍에도 벼들 나 있다고 벼시 들었습니다. 워낙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막판에 그런 비호 같은 탄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좀 가는 마필이고요. 뭐 3번, 4번은 변화 없고 5번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고 7번 태권비서는 그나마 좀 나아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직선의 끝걸음이 있죠. 플러스 3km의 부담량이긴 하지만 편성은 상당히 양호하고 8번 돌아온 가속도는 계속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이런 거죠. 계속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결승전 한 200m에서 밀려. 근데 또 다시 채취되면 또 다시 올라와. 그러니까 얘 근성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이 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견뎌력 있는 걸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기 때문에 편성이 약체들 만난 만큼 역시나 뭐 공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뭐 고요한 질주는 뭐 그냥 어부질격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뭐 현장에 가서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냥 1번 놓고 2번, 8번 두 마리만 때리려고요. 1번 놓고 2번, 8번 뭐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때리면 뭐 적중하지 않을까. 7번만 태권비사가 좀 걸리긴 하는데 요건 배당이니까. 1번 놓고 2번, 8번, 7번 1번 놓고 2번, 8번, 7번 1번 놓고 2번, 8번 둘 중에 하나 때리고 두 마리 같이지 뭐. 제로만 전차는 쌍을 오지 않을까. 이렇게 꼴찌 해놓고 쌍을 온다니까 얘들은. 부산은 항상 그래요. 그전 경주에 꼴찌 했는데 다음 경주에 쌍으로 오고 제대로 항구를 하는 거지. 자, 한나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차입니다. 오랫동안 떠들었더니 벌써 힘들어. 결국 승부 경주에서 말을 많이 못해. 병신같이.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부산경마제 4경주고요. 한나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총 9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단촐합니다. 그냥 적중하려고 골랐습니다. 원래는 3경주도 그냥 적중할 것 같아서 승부하고 싶었는데 고경주보다는 이게 더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번 경주를 선정을 해봤고요. 뭐 여러 도들이 팔리죠. 뭐 3번 새벽바다, 뭐 3번 끝판대장, 5번 더킨, 7번 골드스카이는 정도현 기수를 태웠어요. 신인 기수, 만약 4km. 요게 좀 싹수가 있는데 최근 경주에 모습을 보면 정도현이라는 신인 기수를 태우는 순간에 뭐 아웃이죠. 그냥 한번 태워주겠다는 거죠. 8번 지붕스타, 뭐 9번 아이오블러 다 팔리죠. 다 팔리는데 한 방 봅니다. 진정한 한 방이 뭘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를 풀어보다 보면 나름대로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그 사연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필에 대한 과거를 볼 때 정확하게 그전 경주만 보면 안 됩니다. 제 목키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이 마필 데뷔했을 때부터의 경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 다 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20점 치렀으면 20점을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 6번에서 한 8번을 좀 잘라서 보는 편인데 그렇게 싹 훑어보면 이 마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마필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마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최근 경주에 못 풀어보면서 걸음이 안 나왔다고 확신이 들어서 이번 경주는 절호의 찬스다. 제대로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맞이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확신이 있는 경주고요. 이번 4경주. 한장은 적중하려고 곤란한 경주입니다. 자, 한장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 많은 관심, 음성정보, 문자정보 많은 신청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부터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자, 5경주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엎어치기 승부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뭐 엎어치기 승부가 성공을 했죠. 2경주와 3경주가 성공을 했는데 뭐 토요일에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엎어치기 승부의 매력은 뭐냐면 내가 이미 자본을 확보한다는 거죠. 오전장에. 그럼 오후장 경주하기가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부담이 없죠. 뭐 나는 배팅 안 해봤나?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배팅하고 그래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돈 한 500만 원, 600만 원 넣어놓고 그 경주를 지켜보는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떨 건지 잘 안다는 겁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인 연속되는 승부처를 안 가져가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왜냐하면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이걸 두 배로 쳐먹는 게 연속 승부기 때문에 좀 어렵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노리는 마필이 나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이 3화 최강 어드벤처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3번에 한 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똥말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하는 거예요. 제 막권에는 바로 이 3화 최강 어드벤처에 대한 막권이 없습니다.
한대건 자신 있고요. 자, 이 마필을 꺾고 들어갔을 때 어떤 마필들에게 분명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 또 심사숙고를 거듭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사마 최강 어드벤처를 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반드시 이번 오경주 연속되는 승부처로서 사마 최강 어드벤처를 꺾고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겠습니다. 오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고요. 총 9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느리죠. 느리도 보통 느린 게 아닙니다. 무슨 거북이 새끼들만 갖다 놔서 이 거북이 같은 경주에 과연 누가 선두권을 공략을 하는지만 알아내면 이 경주는 굉장히 쉽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 다 팔리는 마필들 1번마 더스타드, 2번마 배달의 대혼, 3번마 쾌한용, 4번마 강호아이언 이러한 마필들이 전부 다 느리죠. 인기마지만 느리고요. 빠른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은 뭐 5번마 체스터티, 9번마 육림요수, 7번마 샤프인, 19번마 럭키한마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 9번 럭키야 누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저는 9번마 럭키한마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5번마 체스터티 나갈 수 있고요. 조마필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은 나갈 겁니다. 그런데 9번마 럭키한마는 전형적으로 선행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였고 선행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력이 택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먼저 날려야 될 것 같죠? 먼저 날려야 될 것 같고요. 엄마 체스터티는 그에 반해서 분명히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있죠. 근데 문제는 휴양이죠. 이 7월 2일날 제주행 검사를 봤는데 이 휴양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2월달부터 이 마필이 휴양을 하거든요. 2월달에 비출혈이 있습니다. 예, 코에서 출혈이 나는 거죠. 폐출혈은 아니야. 폐출혈도 코에서 피 나는 거야. 하지만 폐에서는 안 터지고 코피만 난 거야. 그러니까 지뢰 겁먹고 휴양을 해버린 겁니다. 모르지 뭐 내가 지뢰 겁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추리해봤을 땐 그런 거야. 맞나? 비출혈입니다. 비출혈. 그래서 휴양을 했고요. 이걸 주행검사를 은경이가 봤어요. 은경이가. 부산의 신인기 여자 기수죠. 얘는 아직 멀었더라고 보니까 얘가. 한참 멀었겠던데. 말을 밀어주지 못하던데. 어쩔 줄은 몰라 얘가 말을. 요즘은 마사고 출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얘가 아직. 그래서 이거 주행검사도 참 개차반으로 봐요. 계속 말을 뭐 이러고 자빠졌어. 제어하고면서도 가는데 말이 신기하대. 체스터티는 휴양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싹수를 보였던 마필이죠. 주인권이나 선두권에 가담이 돼서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뭐 다부진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 편성도 상당히 느리다고 그랬어요. 선두권에 가담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서 비록 공백기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7번 샤프은 뭐 이 마필도 뭐 전형적인 선행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계속 바닥이죠. 계속 3차 한번 들이대놓고선 계속 점수 샀죠. 한 번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고 때 인기 10위로 팔리면서 선의권에 가담을 시키면서 놀라운 선전을 펼쳐서 우승을 합니다. 싸먹었죠. 자, 이렇게 싸먹었으니 재결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야야야 너 일로와봐 올라가죠. 어떻게 잘 뛴 거야? 막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모래를 안 맞고 조계사의 작전 지시는 선입을 가는 거였는데 모래를 안 맞추고 뛰니까 마필이 미쳐갖고 날뛰면서 갑자기 우승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러면 다 해결되죠. 네? 내내 전력 감추고 있다가 한번 싸먹었는데 뭐 말 타는 사람이 그랬다는데 조계사가 그랬다는데 우리가 모험깡으로 갖다 따질 거야. 이번에 열심히 타겠죠. 네, 한번 싸먹었으니까. 지난번이 실력이 아니고 우연이라면 꼴찌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마필이 뛴 걸음을 보면요. 걸음의 변화가 온 겁니다. 선일권에 전개하면서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춘 건 맞지만 걸음발 자체가 분명히 더 나은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 대비해서 52kg에서 57kg의 중량이에요. 분명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는 이마필 놓고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응림여수는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그나마 좀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마필. 비록 2착 승급을 해결했지만 느린 마필을 숨속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견뎌력이 있습니다. 더스타즈는 오경환 기수와 궁합이 좀 잘 맞죠. 이 마필을 좀 입상을 좀 시켰던 경험도 있고요.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으로 또 취입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배달의 해운도 마찬가지고요. 3번 쾌한용. 글쎄요,
글쎄,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칸영웅의 입장에서는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발주기 안에서 워낙에 동동거리고 발주기 안에서 지랄하는 마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았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근데 부담력까지 늘어나서 이건 좀 안 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강화연은 매번 세게 열심히 밀고 나서 그 정도 걸음밖에 안 나오니까 뭐 똥말인 것 같고. 이번 육경주는요, 저는 7번 샤프인을 놓고서 일단은 뭐 네 마리입니다. 1번, 2번, 5번, 6번인데 그래도 선입권에 가담하는 마필, 올라오는 마필보다 7번을 놓고 5번, 6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뭐 7번 마필도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육경주는요, 7번을 놓고 5번과 6번 선입권에 가담하는 마필. 올라오는 마필들은 올라오다가 끝이 날 것이다.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될 수도 있어요. 취입형 마필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취입 타임이 늦다는 거죠. 선입권의 마필들 5번, 6번, 7번 이 세 마리 마필들 한번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는 천이중과 타운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지.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에 선행을 주던 마필이 딱 두 마리예요. 5번 블루스톰과 9번 폭풍의 저항입니다. 블루스톰은 승급전에서도 나름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고 폭풍의 저항은 승급전이에요. 그런데 블루스톰이 최근 경주에 선행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은 발주 기틀이 상당히 좋았죠. 이건 원래 악병마였습니다. 직선에서 계속 내측으로 기대는 악병 때문에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페이스가 조절 안 됐던 마필인데 그 모습이 나와주면서 걸음발까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3위스타라는 마필에게 좀 잡히면서 걸음이 좀 아쉬웠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54km에 또 적정거리인 또 천여인 같아. 지난번보다 경사가 줄었죠. 선행을 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나가면 끝납니다. 이거는. 선행 나가는 말이 이기는 거죠.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기복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5번과 9번 중에서 선행말을 가지고 어떤 마필이 빠르냐가만 판단해 보면 돼요. 블루스톰은 반주가 분명히 좋아진 마필이고요. 9번 폭풍의 저항은 그냥 발주기 열리면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라. 이것도 이게 또 밀고 9번이 밀고 나가면 또 5번 블루스톰은 또 경합을 해야 되는데 부상은 봐주는 게 없잖아. 좀 걱정이 됐는데 저는 결국은 9번과 폭풍의 저항을 벌였습니다. 안쪽에 서승훈 빠따라고 한다면 승훈이 같이 욕심이 많은 새끼가 이걸 양보할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9번 폭풍의 저항은 같은 선행행의 각지이다고 본다면 5번, 9번을 맞고는 되지도 않고 솔직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9번을 좀 잘라내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입권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연말가 있어요. 1번만 상승물결, 뭐 2번만 대호강자. 대호강자는 매번 그 지랄이죠. 밀고 나와서 맨날 버티는 모습인데 제가 좀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헌화구 경주 나가서 너무 쉽게 나오는 모습이라서 좀 싫어하는 말인데 편설모가 그렇고 3번 3일스타도 지난번에 때려 먹었죠. 대충 탑니다. 대충 타는데 올라오죠. 그리고 이 블루스톰이 뭐 물론 약간은 좀 걸어갔다 하지만 블루스톰을 갖고 놀다시피 이겨냅니다. 그거랍니다면 이번에도 와야죠. 이거 쳐 안 가고 또 바닥에 누워 있으면 쌍욕을 해줘야죠. 그냥 널널하게 온 거는 이거는. 물론 레이스 전개도 인코스를 파고들면서 잘 풀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탔으면 분명히 이번엔 와야 됩니다. 다른 마필들이 뭐 있나요? 뭐 그렇게 외곽에는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 10번만 영웅일기 정도? 근데 이것도 참 쓰레기 같은 말이라서. 그래서 이번 7경주는요, 저는 9번마 폭풍의 제왕을 벌이겠습니다. 자, 5번마 블루스톰을 배팅권에 충막감으로 놓고 3번마 3인스타 이 마필 쪽으로 원틀 마커. 배당의 은근히 높을 거예요. 지난번 경우 때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4배, 5배 나오지 않을까. 5번 놓고 3번 마권, 그리고 5번을 놓고 뭐 1번, 2번? 5번 놓고 하겠습니다. 5번 놓고 1번, 2번, 3번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각에 있는 마필들은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아직도 2개가 남았어. 막 시간이 아쉬워. 더 떠들고 싶어. 난 천생 이불을 벗고 먹고 살아야 되나 봐. 그렇게 떠들고 지칠만도 한데 그렇게 뭐 할 리가 많은지 모르겠어. 자, 부산경마 8경주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한대가리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죠. 어떻게 보면 1600m라는 경주거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7번, 8번, 9번, 뭐 12번 이런 마필들은 뭐 다 안 되는 마필들이니까 상관이 없고 1600m를 경험해봤던 마필들 중에선
가장 경주의 조건을 잘 만난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어떻게 보면 다른 팔리는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은 등한시 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보여준 걸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걸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숨겨진 걸음이 있고요. 부상경마는 항상 이러한 숨겨진 발톱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생기고 터지죠. 물론 아주 고배당을 노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알고 있고 뭐 팔리는 인기 마필들의 능력도 실질적으로 잘 띄워준 것 같은 일본 대한의 명성도 이 마필이 잘 띄워준 건 없죠. 이 마필 능력은 거의 한계치입니다. 지금 거의 쥐어짜다시피 경주를 펼쳤는데 역시나 안쪽 게이트의 1번 게이트의 경주의 조건이 좋았다 많이 팔리는 겁니다. 결코 이런 마필들이 충나라선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포장이 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거포장들 하나씩 싹 다 벗겨서 알몸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제8경주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차고요. 관심을 주신 만큼 한대건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8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8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이 바로 1번 미라클 볼트예요. 지난번에 코리안 오코스배 대상경주 1800에 출전을 해서 오똑오똑이 따라가다가 개피 봤죠. 원체 끌자 말이. 원체 끌니까는 오똑오똑이 보내놓고 선입권을 가담을 했는데 얘가 착각을 한 게 있죠. 1800에 타라는 거죠. 가도 끝이 없는 거지. 그리고 서버렸죠. 코너 돌자마자 서버렸죠. 그래, 날 죽여라. 능력 부진입니다. 근데 대상경주기 때문에 능력 부진을 당했어도 별다른 제재는 안 받았죠. 보통 능력 부진을 당하면 마신차가 많이 나서 능력 부진을 당하면 제주행 검사를 받죠. 근데 이만큼 제주행 검사는 안 받았고요. 자, 이번엔 적정거리가 할 수 있는 1200에 돌아왔어요. 인코스 1번 게이트에 또 지난번에는 5코스배였다 보니까 55km 달았는데 이번엔 52km. 전체적인 조건이 좋죠. 1번 게이트에 1200m 또 감량까지 받고 적정 중량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실상 이 마필이 8번 동안에 6번 들어올 때 모습을 보면 솔직히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단거리인 것 같아요. 워낙에 끌기도 하고 직선에서는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좀 불안불안하죠. 잡힐 것 같고 하니까. 정주의 조건이 좋고 레이스가 상당히 쉽게 풀어갈 소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마필을 놓고 한 게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마필도 분명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스를 지가 끌어버리면 페이스 조절을 못하고 삼적거리 하다가 또다시 절벽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충분히 놓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번에 라이징 챔프가 이제 관절경, 이제 골판절개 수술을 하고 이번에 나오는데 공백기를 가졌죠. 작년 12월 달 이후에 6개월간의 공백기인데 제주행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시중 제어만 하고. 근데 이 마필이 데뷔했을 때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선행을 나갔을 때의 경주력과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경주력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조교 때의 모습이나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관절경 수술을 한 마필은 보통 한 번은 좀 지켜보고 배팅하는 게 맞는데 너무 좋아. 이게 따라가도 난 될 것 같아.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예스 인디드는 뭐 악벽이 있죠. 자, 3번 알트라 매직. 이 마필이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물론 이제 보여준 걸음으로만 놓고 본다면 울트라 매직도 그렇게 좋은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맨날 끈끈한 모습에 뭔가 조금 뭐랄까 인코스에 들어와야지만 조금 더 걸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난번에는 프라이빗 댄스랑 상당히 발빠른 능력 마필을 앞선에 보내놓고 압박을 해서 코너 돌자마자 정말 놀라운 걸음을 보인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죠. 미라클 볼트 보내놓고 울트라 매직이 선율권에 가담할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주도 상당히 울트라 매직이 유리해요. 저는 4번마 울트라 매직을 놓고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올 5번마 고스 마드론, 그리고 8번마 쾌한 질주도 역시나 지난번에 인기만을 실리고 3연승이 깨지긴 했지만 부담량이 무거워서 그렇지 외곽에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담량이 9경주는요 3번 울트라 매직을 놓고서 1번 미라클 볼트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막강이긴 하지만 5번마 고스 마드론이라든가 8번마 쾌한 질주, 2번마 라이징 챔프 이런 마필들도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1번을 놓고 전부 다 팔리기 때문에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3방을 방어해도 환수의 조건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4번에 1번 막건을 때릴지 4번을 놓고 2번, 5번, 8번 중에서 선택을 해서 때릴지는 현장에 가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1번을 여러분들이 놓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모가지 붙들어 매고 목 돌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경주의 조건이 그런 만큼 저는 사운마 울트라 매직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경주는 10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900m예요. 2등급 경주. 이 1900m의 경험이 없는 마필이 많죠. 1번, 2번, 5번,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1900m에 대한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인기도 다 인기마죠. 역지만에서 저 역시 인기마로 봅니다. 1번만 백두, 뭐 3번 영천 에이스, 뭐 5번 턴파이코, 6번 대종천, 뭐 3번 제강이지. 요 5마리 마필. 전 인기마로 봅니다. 뭐 물론 이 9번 겨울왕국 같은 게 뭐 바닥에서 올라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요. 거리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1번, 뭐 5번, 4번, 6번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 경주 역시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인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기만은 어떻게 해요? 축제를 못 세우면 적중이 안 나오죠. 그리고 배당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한 방에 쑤셔 넣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대건 고민을 거듭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승부를 하겠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승부하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한대건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배당판에 대끼로 간다.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부른 막건이 대끼로 간다 하더라도 전 그 막건 추천하겠습니다. 한대건 능력마들의 경주라고 보고 인기마들의 경주라고 봅니다. 자, 무리한 고배당 노리지 않겠고요. 먹을 수 있는 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 모든 자산을 마쳤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덥다. 지치고. 자,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4, 5, 8, 열 이렇게 4개 승부 전승을 했고요. 제주공마 2경주와 6경주, 제주공마 2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는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일 경마 가지고 기존 인터뷰 한 다음에, 조기사 인터뷰 한 다음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